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런 사퇴 파동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지겨우실 거예요. 자, 오늘 민생 토론회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대신에 국무총리실장이 대신 주재를 했는데요. 자, 민생 경제 토론회가 맞듯이 그야말로 우리한테 이 휴대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휴대폰 가격을 통신사 간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 지원금을 갖다가 정부가 통제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대형 마트들도 이제 휴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 문통이 딱 막아놨잖아요. 요것도 싹 띄워버렸습니다. 이 캡슐을 없애가지고 휴일 중에 그러니까 주중에 언제라도 딱 편한 날 휴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민생과 관련된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주 환영을 만한 받을 만한 이런 조치가 아닌가. 그야말로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자,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송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분당으로 간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안민석이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 있어요. 특단의 조치 중에 하나로. 그런데 오늘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결국 분당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을 민주당 재선이죠. 김병욱. 이 김병욱이도 지금 대선 공작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간인데 요거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입장문, 예비후보 등록 입장문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민 교수, 이제 조국 흑서 지은 같은 저자로 돼 있었죠. 김경률이하고 서민 교수가 아주 시원하게 입장문을 딱 내놨어요.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김경률이는 이번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 똑부러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찬이가 어제 이재명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김부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김부겸 총리는 그렇게 싸구려로 이재명이 도와주러 갈 생각이 없다. 나는 싸구려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너 똑바로 해. 공천 좀. 그래야 내가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해찬이는 딱 발벗고 나서서 무조건적 이재명. 야, 이 이해찬이 이것도 좀, 야, 이화영이 사건에,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만든 연구소 이사장을 했잖아요. 이거 뭐 걸린 게 없는지 참 궁금해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맨 먼저 좀 간만에 기분 좋은 이 단톡범 폐지와 관련된 이 민생 경제. 그래서 10년 만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대형마트를 휴일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요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이제 그동안에 이 시골, 그러니까 이제 골목 상권 재래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통제했는데 전면 이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민생경제 토론회를 주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못하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어요. 이 서울 성북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단말기 유통법이 이제 단톡법 하는데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공시하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서의 경우에는요, 이 웹툰, 그다음에 웹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출판물. 이게 도서전까지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 전자출판물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했고요. 또 영세 서점의 경우에 도서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요,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없애버리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고,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은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단말기 통신법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 이런 법, 이게 결국 기득권만 배불리는 건 아니냐? 자, 그래서 단말기
단말기 통신 이 제한법, 요 단톡법의 경우에는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게 없는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은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도록 하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같은 웹 컨텐츠에 대해서는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생 컨텐츠인 웹 컨텐츠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요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영세 서점에서는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풀어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가지고 소비재 혜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도 풀겠다. 현행 법에 따르면요,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영업 제한 시간,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도록 딱 묶어놨어요. 요거를 싹 다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요,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입법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입법상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도 만약에 여기에 협조 안 하면 지도 이제 선거에서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도 요 부분에 관해서는 협조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또 하나, 좀 내일부터 말이죠, 기온이 급강한답니다. 그래서 한파가 시작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과 같은 안전, 그리고 돌봄의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 한파 폭설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주 뭐 화정받을 만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통법을 경우에는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도록 각별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의 이러한 그 강한 지시로 인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상당히 좀 불이 활활 타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모두가 좀 이 그 소비자들의 부담이 현격히 줄고, 지금 통신사들 돈 버는 게 뭐 수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사들이 또 대기업 재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통신사 KT, 그다음에 SKT, 이거 어마어마한 대형 재벌 기업들이 이 통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목에 다녀보시죠. 골목이 아니라 길거리 다니면 그냥 한 블럭 안에도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이 업체들이 그야말로 뭐 즐비해 있어요. 식당 다음으로 아마도 많은 게 아마도 이 이동통신, 이 단말기 스마트폰, 요거 샤빙이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가격을 좀 인하해서 그야말로 조금 이 저소득층들, 통신비 부담이 많은 분들 이 액세스를 좀 더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생활이 편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핸드폰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없을 때 옛날에 어떻게 살 수 있었나, 살아왔나, 이게 신기할 정도로 참 됐는데, 요거 좀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모든 국민들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좋은 휴대폰을 갖다가 싼 가격으로, 그리고 지금 뭐 해외 돌아다니고 보면 이거 통신비 말이죠. 무슨 요라고 그러죠? 뭐 그 데이터 이용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요것도 좀 전부 차제에 싹 손을 좀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 이 김은혜 전 홍보수석 오늘 결국은 이제 이 분당 의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 이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분당으로 가네, 오산으로 가네, 뭐 이재명이 잡으러 개항으로 가네, 뭐 온갖 설들이 많은데, 결국은 원칙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분당갑에 썼는데, 지금 분당갑은 자, 뭐 김은혜 홍보수석 뭐 모르는 분이 없지만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분당을 보이시죠? 예비 후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딱 전개가 됐어요. 분당을로. 그래서 분당을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재건축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안인데요.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도중에 맨 먼저. 자, 그래서 분당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거 아주 똑부러지게 이행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서부터 성남시장에까지 원팀을 가동해서 입증하겠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성남시장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아니 뭐 국토부 장관이야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지고, 경기도만 이제 김동연인데, 아니 김동연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자 해제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 자, 그래서 분당의 재검할 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장관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서 입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누구하고 이제 붙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성남 분당 을의 경우에는 친명계 재선인 김병욱 의원이 현역으로 있어요. 이 김병욱 의원의 경우에는요. 김병욱 의원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김만배가 주도한 대선 공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병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김병욱이가 대장동 bom통은 윤석열이야 이 대선 여론 공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론 공작하는데 이 활동한 인물들이 바로 이재명 이 캠프에 있는 인물인데,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이 대장동 이 TF팀이 가동이 됐는데 그 가동된 TF팀장, 가짜뉴스 대응 TF팀장이 누구냐? 바로 김병욱입니다. 김병욱의 보좌관 최모 씨가 그 안에서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원인가요? 이 사람도 또 이 TF팀에서 또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욱이가 이 대장동 가짜뉴스 여론 공작에 상당 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인물 면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라도 김병욱과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대결은 그야말로 정책 대결로 가든 인물 대결로 가든 이 우리 김은혜 후보와께 압도적 지지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용욱이가 현역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은혜 예비 후보가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다른 예비 후보는 지금 누가 있느냐? 이상옥 전 국정원 부의사관이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에서는 누가 뛰고 있느냐? 유인선 전 한양대 공대 학생회장 뛰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예비 후보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경선이 들어가면 이 국정원 부의사관 이 간부인데 요분하고 이제 맞붙을 확률이 이제 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진보당하고 같이 있는데 진보당 유인선 그 진보당이 이게 누구냐? 이 진보당이요. 강성이 빨갱이가 있는 지역이 바로 당이 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진보당 이거 이제 분당이니까 어쨌든 또 경기 동부연합세가 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과연 얼마만큼 갈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이제 분당 갑의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세게 딱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그대로 분당 갑이 가고 분당을 이렇게 돼서 분당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 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서민 교수 하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과거에 이제 제가 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지금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 아주 달변이죠. 막 박식하고 달변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조선일보에 격주로다가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요 칼럼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인용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민 교수가 말이죠. 아주 김경률의 이 발언 잘못됐다. 요거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내용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김경률 발언의 문제점이 이제 어딘지도 지금 많이 보도가 돼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 서민 교수의 이 주장문 그러니까 입장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인용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마리아 앙뚜아네트 이게 사생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 그러니까 뭐 서민 교수는 이 김경률이랑 같이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워딩은 상당히 좀 부드러워요. 워딩은 상당히 부드러우나 그 이유는 분명히 짚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야권에서 공격하는데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몰카 공작이다. 그래서 김 여사 아버지의 지인인 재미교 교포 목사인 최재형, 이 최재형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좌파 매체에서 매수해가지고 디올백을 선물하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은 거, 이거 공작 말고 다른 말로 몰카 공작 아니고 뭘로 이걸 표현하겠느냐. 예, 더군다나 디올백이 전달한 것은 2022년도 9월이었는데
좌파 유튜브에서 이를 서울에서 공개한 것은 총선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작년 11월 말인 것. 이것만 보더라도 총선을 겨냥한 저열한 공작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나. 자, 그래서 김경률의 경우에는요, 참여연대를 조국 사태 때 탈퇴할 만큼 정의로운 지식인인데 그런 사람이 정청래에게 앞서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 삶이라고 한 거, 이건 그 말이 맞다. 과장이 아니다. 그런 김경률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된 뒤에도 난 할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올백에 대해서 김경률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요거는 상당한 아쉬운 점이 있다. 예, 그래서 디올백에서 만큼은 이제는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대통령이 영부이든 간에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다. 요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과연 맞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의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 요게 도대체 옳은 얘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요,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뭐 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쓰고 있어요. 디올백에 대한 그의 집착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논리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세 가지 아쉬운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 김경률이는 디올백 영상을 차마 못 봤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보지도 않은 영상을 근거로다가 이렇게 비판하냐? 영상을 봤다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봤다면은 이 김경률이가 원하는 분명한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최정희가 김건희 여사에게 10번도 넘게 만남을 요청했고 김 여사의 거듭된 거절에도 한 그 백을 떠 넘기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김 여사가 그러고 이제 포장도 뜯지 않은 백을 대통령실 창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뒤에도 이 최재형이는 왜 그 백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채근했다니 그가 노렸던 게 뭔지 분명한 것 아니냐. 사기의 발생했을 때 왜 조심하지 않았냐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보다는 영부인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좌파의 무도함을 탓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네,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점잖게 썼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김경률은 이제 마포울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인데 지식인이던 시절에는 정파의 눈초를 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해도 되지만 윤 정부의 성공에 필수적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무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김경률은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과를 하면 좌파들이 이를 너그럽게 묻어주고 국힘을 꺼려했던 정체불명의 중도층이 표를 몰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좌파에게 대통령의 사과는 디올백 수수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특검 요구, 국정조사로 나가는 발판이다. 발판일 뿐이다. 그 다음에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다. 대통령 입에서 디올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좌파 방송은 총선 내내 그 영상들을 드러내고 좌파들은 인터넷 곳곳에 그 영상을 펀나르지 않겠는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 제목처럼 좀 억울할지라도 디올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버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이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과거 페미니스트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김경률의 말과는 달리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성들이 군주님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의 텃밭을 만든 뒤에 감자를 키워 나누어준 자애로운 왕비였다. 그녀의 사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백작 부인이 왕비가 목걸이를 구강 모르게 타인 명의로 구입하기를 원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중간에서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극이었다. 프랑스 재정의 파탄도 그녀의 사치 탓이 아닌 이전 왕들인 루이 14세와 15세가 진 빚의 여파였다. 결정적으로 왕비가 굶주린 시위대에게 했다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말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불란서 좌파들은 이 모든 것을 적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 탓으로 돌렸고 결국 그녀는 37살의 나이에 단두대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23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려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단두대에 올리려고 한다. 보수에게 구한다. 대체 언제까지 좌파들의 공작에 놀아날 것인가?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 예,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100%
서민 교수의 이런 주장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김부겸 전 총리를 이해찬이가 지금 만났습니다. 자, 오늘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제 21일 날은 비공개리에 이재명하고 이해찬이가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당연히 이제 뭐 총선 관련 이재명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해찬 상임 고문의 경우에는요, 그냥 신년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왜냐? 이 지금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해찬은 지금 주변 사람들 말도 못 듣나? 그런 식으로 공천해도 되겠어? 예, 통합해야지. 그리고 공천에 공정성이 없잖아. 이렇게 내치는 발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총선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불공정 공천을 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가서 어떻게 도와주겠냐? 예, 이런 내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어야 내가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예, 무임으로 그래 아무 조건 없이 오라면 오고 가는 그런 이 선대위에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 이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재명이를 챙겨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조직도 전부 이재명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이가 이제 선대 총리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선배고 물론 뭐 김은경 총리는 이제 정치학과를 나오고 이해찬이는 사회학과를 나왔죠. 그러나 어쨌든 예, 자. 그래서 이해찬이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여보 그러면 되겠어? 그냥 지금 이재명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지. 요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회의 후 설득,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동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화도 되고 무슨 얘기 한 거 없어. 그냥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그냥 서로 인사한 거야. 아, 천만에 왔어. 왜?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다?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만큼 이재명이가 지금 아주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해찬 총리님 어차피 도와줄 바에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좀 김부겸이 만나십시오. 김부겸 총리 저한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쉽게 제가 가지고서는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원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부겸 총리께서는요 절대로 이해찬한테 아무리 선배 총리고 뭐 학교 선배지만은 지금 학교 선후배, 총리 선후배 따지게 됐어요.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는 이재명이는 딱 닦아 세워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